강남 여성병원 병원장이신 성영모 원장님의 행복하려면 전화번호부터 지워라 라는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제목을 잡은 거는 행복하려면 땡땡땡 전화번호부터 지워라 이렇게 강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읽는 책인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1 해갖고 김난도 작가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올해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고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2020년도는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 되면서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 경기 침체는 두말할 나위 없고 병원도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너무나 큰 타격 아직까지도 있고 지금도 이제 그 매일같이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가 돼 있고 국민들도 많이 피곤해져 있고 마스크 대란도 생겨났고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여행 행태 같은 것도 많이 변했고 트렌드가 많이 변하는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언택트가 강화되면서 온라인이 되게 강화된 SNS 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속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희 오늘 강의 주제랑 맞는 게 견디고 변화하고 그러면서 도약하는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저희가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친구들한테 네가 죽었을 때 네 무덤에 와갖고 몇 명이나 네가 그 친구들이 와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뜻 몇 명을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명 정도 이상 5명이 넘으면 더 좋고요. 3명 정도만 해도 내 무덤에 와서 목 놓아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3명을 갖다가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살다 보면은 그잖아요. 그 자기의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해갖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내 말투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싸가지 없어.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난 고집쟁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말투나 이런 생각들이나 고집 같은 것들이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애를 갖다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나의 행복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런 거죠. 나의 행복은 내가 혼자 살고 혼자 다 먹고 자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지만 내 주변에 우리는 인간이고 힘이 약하고 무리져 갖고 어느 정도 사회를 이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의 행복은 바로 좋은 관계성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모인 게 내가 어떤 말을 갖다가 던졌을 때 친구들 갖다가 막 살을 갖다가 애우는 듯한 어떤 그런 공격적인 어떤 말을 갖다가 하고 내 성향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나의 초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여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 갖다 하셨고 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으로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또 품격도 고생하는데 이걸 또 엄품이라고 그러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싸가지가 있냐 없냐 정말 싸나없냐 안 싸없냐 말 한마디라 하더라도 어린애들이 나한테 접근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건 내가 잘못이 있는 거죠.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한테 편안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그 어린아이들이 나만 보면은 막 달려와갖고 할아버지 아저씨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 관계성에서 나의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구사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인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 그리스나 아니면은 여태까지 그때부터 중국의 현자들, 그리고 또 많이 살았던 우리 선조들 했던 얘기는 결국은 그거예요. 행복이란 단어. 내 손 안에 이 행복이란 단어가 있어야지만 내가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이 행복이라는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해피니스는 뒤에 이제 I가 붙으면서 명사형이 되면서 행복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거의 형용사형은 해피란 단어예요. 해피.
해피는 어떤 그러니까 행복한 이런 뜻인데 그럼 행복한 했을 때 과연 누가 행복한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해피라는 단어는 2인칭 혹은 3인칭의 어떤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이 행복한, 타인이 행복한 이런 뜻. 근데 남이 행복한 해피라는 단어가 뒤에 y가 i로 바뀌면서 명사형이 됐을 때는 비로소 행복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 이런 뜻으로 명사형을 지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다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인생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 사실이나 이런 걸 갖다가 빨리 터득해서 내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거기에 맞춰가는 게 인간들의 인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유명 그리스 철학자죠. 그래서 여기 윤리학에도 보면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 추구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다. 성인군자에 못지않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들도 보잘것없는 인간들도 누구나 하나 다 할 것 없이 추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인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병욱 교수님이 얘기했던 철학의 즐거움의 책을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철학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학문이고 또 인생을 바로 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 인간들이 법학이라는 것도 이제 서로 잘 살기 위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듯이 이 철학이 바로 인간들의 잘 살게끔 해주는 어떤 그 가르치는 길을 하고 위대한 철학자들, 뭐 랍비라든가 아니면은 이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우리 공자, 맹자,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또 석가, 예수님 이렇게 나오시는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신 같은 존재들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인생은 한 사람의 역사죠, 역사. 그저 매일같이 일기장을 갖다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건 똑같은데 이 역사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있었고 맨날 허황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진짜 살기 싫다는 듯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일기를 갖다가 쓰면서 그 다음날은 내가 뭐 해야지? 난 진짜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대로 자아의 발견이고 또 내가 무언가를 갖다 할 수 있는 자꾸 모티브나 동기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고 또 이제 자아 발견을 하게 되면 내가 자아를 갖다가 발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이게 창조적인 생각이 없으면은 자아 발견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아끼고 자연을 갖다가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어떤 정신이야말로 어떤 창조적 자아 발전을 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여배우예요. 미국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 아시죠? 이분이 참 진짜 존경스러운 분인데 얼굴만 이쁠 뿐만이 아니라 이 선행이 너무나 많이 모든 사람한테 알려져 있죠. 나중에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긴 명언을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수성가도 했고 스스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고 그 이룬 거를 주변에다가 많이 나눠주는 어떤 그런 세계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서 좋은 점을 보라고 했고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 나왔고 또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이 배고픈 사람에게 무조건 나눠주라고 얘기했죠. 너의 머리카락을 갖고 싶어 그러면 머리카락을 만지게 해줬고 이렇게 어쨌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했고요. 또 이제 기억하라고 했어요. 내가 남이 나한테 도움을 요한다 그러면은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해서 도와주고 나이가 들면은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다해서 다 내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거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동기가 여기가 있어요. 이 노력이라는 걸 보면 아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 배우였을 때 연기를 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연기 지혜를 받았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노래 지혜를 받고 춤출 수 없는 상황인데도 춤을 추라는 지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그때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것을 다 해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정말 채찍질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후세에서 그 이 봉사의 여왕 오드리 헵번으로 남지 않았나. 미인보다 봉사의 여왕으로 많이 남은 어떤 그렇게 큰 기록을 갖다가 남기신 것 같아요. 켈빈 콜리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분이 또 이제 자신의 사는 법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존경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인내심이래요. 인내심. 인내심이 있어야 이타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끈기, 이게 이타성을 갖다가 인내심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모든 일을 갖다가 일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썩여놓으면 소용이 없고 천재성도 쓸데없는 천재성이 스스로 갖다 멸망시키고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요. 그 교육을 갖다가 잘 받은 만큼의 행동이나 언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대신 끈기와 결단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풍족하면은 남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그 큰 행복을 갖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존경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남들한테 존경을 갖다 받으려고 그러면은 나 이런 사람이면 난 돈만 많이 가졌어. 나는 위대한 학자니까 니네가 나한테 존경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진 거 있으면 베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지수가 하나가 있는데요. 행복지수라고 해서 2012년도 중반쯤에 나왔던 통계예요. 한국이 되게 세계 경제적으로는 한 10위권 내외에 있는데 이 긍정 경험 지수를 따진다 그러면 143개국에서 118위밖에 그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능력은 다 뛰어난데. 다른 개개인으로 본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그 국민들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스라엘에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국민의 어떤 유전을 갖고 있죠, 유전자를.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문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가장 큰 현실 중에 하나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400명이 죽었니, 500명이 죽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평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20년 가까이 부동의 1위가 자살률이에요, 한국이. 일본은 앞지른 지 꽤 오래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10년대 중반 통계인데 37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는데 엊그제 제가 통계 본 거는 40분에 한 명씩 아직도 자살하고 있대요, 한국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30분에 한 명씩 자살했을 경우는 1시간에 2명이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10시간이면은 20명이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20시간이면은 40명 정도 돼요. 한국에서는 보면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거의 한 40명 정도에서 50명 정도가 계속 매일같이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살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2017년도에 정택서 자살 예방 전문가가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97%가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늘 걱정이 많아요. 당신 걱정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100명 중에 97명이나 걱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분석한 거에 보면 보유율과 습관의 강도가 있는데 이 습관의 강도가 6 이상 넘어가면 되게 힘든 거고요. 보유율이 60%가 넘어가면 그 사회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얘기거든요. 가장 크게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지적인 오류. 하나를 보고 너 여태까지 10가지, 9가지 다 됐는데 한 가지 잘못했어요. 일 처리를 했다가. 너 하나 하는 거 보면 너 전체를 알 수 있지. 네가 잘하는 놈이야?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 인지적인 오류라는 거죠. 또 얘기가 이제 친구들끼리 약속 장소를 했는데 4명이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3명이 먼저 와갖고 3명이 막 떠들고 웃고 있다가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입을 딱 뭉치고 내 눈을 보더니만 갑자기 얼굴을 확 돌려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내 흉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거죠. 근데 3명은 실제로 본인 흉을 갖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내 흉을 보고 있을 거라 하면서 인지적인 오류를 갖다 갖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게 이제 서로 남을 의심하는 어떤 정도의 상황이 된 건데 이게 90.9%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나 여태까지 굉장히 암 환자들 특히 보면요. 나 여태까지 먹는 것도 조금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잘 지내기도 하고 했는데 나한테 왜 암이 생겼어?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갖다 했길래 이런 부분을 겪지?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나오죠. 나는 어떤 일을 왜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이건 반추. 그런 거죠. 실제로는 본인이 아무 잘못도 없지만 암이라는 거는
이 사람에 있어갖고 이 세포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암에 걸릴 수가 누구든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근데 그런 것 갖다가 이제 반추라고 하는 어떤 오류죠. 세 번째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떤 일을 시키면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그냥 걱정부터 먼저 하는 거죠. 또 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 또 이제 나는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최고의 사람이라 이게 아니라 나는 가차없는 인간이야. 어떤 일도 나는 끝까지 해낼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 갖다가 사회적인 현상이 많이 생겨 있는데 이런 것 갖다가 불식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하는 행복론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 좀 해도 할게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대학교의 김경주 교수 있는데 그 파워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최근에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할 때 하세요.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변에 그 사람들이 전파해 줘서 주변은 더 사회가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게 그 즐거운 삶, 관여하는 삶, 의미 있는 삶들 얘기하는데 즐거운 거는요 경험이에요. 일종의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계속 재밌게 산다는 거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생동감과 활력이 막 넘치는데 이것다가 내가 몰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화가 되게 하는 게 관여하는 어떤 삶이 되고 세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평가했을 때 내가 누군가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그 임신부나 노약자가 왔을 때 너무나 할머니가 너무 아픈데 제가 의자 앉아있던 자리에 일어나면서 여기 앉으셔 했을 때 고마워 이 젊은이 이런 얘기 갖다 들었을 때 스스로가 뭔가가 뿌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들은 주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부모님이 알아서 딱 알아서 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건 아니고 긍정이 무엇인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천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공포나 불안 뭐 이런 거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주어지는 거지만 행복과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요 느낌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죠. 저 한양대학교 나와갖고 요즘에 여기 수원에서 강남여성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모 원장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데 좀 창피하기는 하고 또 알리는 게 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인으로서 또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또 사회 이론으로서 하는 일들을 앞으로 이제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 체력을 위해서 이 헬스클럽을 다녀서 그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작년에 올해는 못 갔는데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 가갖고 그 분장을 하고 그 조커 분장을 하고 이제 거기 오신 분들 중에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주도 가갖고 성산 입장해서 제주도에서도 말 타고 이렇게 말도 타고 제 나름대로 취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시작된 그 수원시 팔달구 장구의 방범기동대 자녀분들이나 혹은 대원들의 장학금을 갖다가 수여했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단계, 3단계 갔을 때는 못했지만은 1단계로 풀려갖고 지지난주에 저희가 병원에서 2회 장학금도 수여를 했습니다. 여기 어떤 김영진 의원님도 보시고 또 이제 여러 시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꿈이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대학 강단, 수원대학교 성과 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대학교 한 2년 정도 강의를 다 했었고요. 그 첫 제자들 배출했던 상황입니다. 100명이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도 이제 출간했는데 2012년도에 소녀와 여자 사이에 생리가 있다 그래서 딸에게 주는 선물을 갖다 했었고 한국의 명예도 뽑혔었고 그리고 2년 전에는 인생 이막 여자의 행복을 담는 의사들이라는 책으로 우리 병원에 계시는 의사분들하고 또 직원들과 함께 책을 갖다 엮어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헤라 건강교실이라는 걸 운영해서 지역 저희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환자들한테 건강 그 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 200여 명 됐는데 2년 전 사진인데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수원 강좌 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옛날에는 자궁근종 그 증상이 심한 자궁근종을 수술밖에 해결이 못됐었는데 그 하이프라는 기계 이용해서 그 녹여주는 어떤 시술을 한 4,000례에 넘어가면서 초창기에는 이 성공률이 한 30에서 50%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한 95% 이상
치료를 다 하고 있는 그 하이프 치료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실금 수술도 거의 그 개인 병원, 단일 병원 최고로 할 수 있는 8,000회 정도 넘어가고, 그 3년 뒤에 요실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 30에서 50% 정도가 보통 재발된다 그러는데, 3년 뒤에 그 재발률이 2%도 안 되게끔 98% 이상 성공률에다가 해주는 요실금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요실금 수술 아카데미도 열어갖고 올해 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원하시는 배우 선생님들 교육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사로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갖다가 좀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광교산 형제봉 올라가는 동생인데 가을인데 되게 그 단풍도 많이 들고, 예, 말도 타고 하고, 또 양성평등에서 여성 그 수원시 여성 그 협의회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임원들 통해 갖고 그 야외에서 하고, 또 요번에 이제 그 어제죠. 어제 이제 2회 장학금 전달해줬던 어떤 그 식도 있습니다. 또 엊그제죠. 지난주고, 요번 주에는 그 김장 봉사도 같이 좀 해갖고, 그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그 김장도 봉사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사람이 마음과 신체가 다 건강하게 있어야 되고, 새로 톱니바퀴도 잘 돌아가야지만 행복이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논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지자는 불효호지자죠. 호지자는 불효락지자니라. 이렇게. 그 일하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 또 즐기는 사람은 못한다는 뜻이죠. 결국은 행복하라는 어떤 그런 얘기고, 장수비유가 스트레스 해소 보면 제 나름대로 했던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선물. 프레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레젠트 단어는 현재란 뜻도 있고 마음이나 즐거움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연결하면 현재가 선물이고 현재의 마음이고 즐거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물이죠. 선물 다들 갖고 싶으면 돼요. 선물에는 좋은 선물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선물도 있고 또 받고 싶은 것도 있고 받고 싶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떠밀리는 선물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다 그러면 이 선물만한 게 없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운동, 엑서사이즈죠.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어떤 그런 거예요. 1970년대, 구한 말에는 그 한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어요. 50세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70년도에 들어와서 한국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65세 됩니다. 그 후로 40년 지난 2010년도에 85세까지 늘어나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숫자로 40년 동안 20년이 늘어났는데, 2030년, 지금부터 20년 뒤로 가게 되면은 한국 여성들의 이 숫자들이 한다면 95세가 평균 수명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옛날에는 한국 여성들에 있어서 50세가 되면은 폐경이 되면서 내 인생 끝났다. 80이 안 됐다. 60 환감장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환감장치 안 하죠. 80년치도 잘 안 하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장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기 스티븐 잡스가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건강이 상당히 소중한 거고요.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노화를 정상이 아니고 질병이고 또 이제 이걸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통스러운 목숨 연장이 아니라 아무런 질병과 장애 없이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건강 획기적인 연장을 가능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던 그 책인데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그 진료에 많은 그 적용을 해서 도움을 갖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이제 나오는 게 성인데요. 성과 사랑. 세뇨리타라고 하는 어떤 부른 가수, 두 남녀 듀엣의 어떤 사진인데 너무나 이쁘죠. 그러니까 이쁜 사진을 보게 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설레이고 막 그러죠. 몸에서 엔돌핀이나 아니면 뭔가 세로토닌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5대 원리가 있어요. 사랑은 인간의 주성분이라고 이제 피테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소금은 짠맛을 내야 제의 역할을 하죠. 설탕은 단맛을 내야 제 역할을 하고, 사람은 바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제 역할을 한다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또 생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산다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결국은 삶 자체가 사랑으로밖에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랑이 인간 최고의 가치고 힘이고 무기고 최상의 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 타인을 갖다가 이제 바꿀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스스로 터득하는 사람도 있기는 아주 극소수예요. 0.001%. 하지만 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네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는 주로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 신이 인간한테 주는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이죠. 존재하게끔 해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랑이에요. 두 번째 에로스는 정열의 사랑이에요. 정열. 남녀의 불꽃 튀기는 사랑. 또 이것이 있다 그러면 아름다움과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거지만 에로스를 남녀 간의 불꽃 튀기는 사랑을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목숨을 적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번집니다. 세 번째가 필리아인데 이 필리아는 그 동호회 모임이에요. 그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 독서 좋아하면 독서회, 또 등산 좋아하면 등산회, 또 이제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회. 그래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여기 그 앞에 필자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 있는 게 스토르게라는 어떤 그 사랑의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혈연적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에로스하고 필리아는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타인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잘 종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잘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일까? 먼저 남들한테 기쁜 관심을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는 게 큰 사랑일 거죠. 그 사랑한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픈데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사랑일까요? 절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가 내 소중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걱정을 하고 같이 뭘 해줄까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자각하는 것이 인간의 시작, 인격의 시작이고 완수하는 것이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책임이 없는 사랑은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남을 존중해 주는 거, 상호 존중해 주는 거. 그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 주장과 개성을 다 존중하듯이 서로 남녀에 대해서 서로 혹은 타인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게 바로 사랑의 세 번째 원리고요. 네 번째로는 관용의 정신이에요. 다원주의. 서로 다양성을 이해를 하고 너와 나 생긴 것도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다 이해해서 깊은 이해심을 갖는 게 네 번째 원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타성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주고 싶은 어떤 뭔가 있을 때 바로 이타성이 생긴다거든요. 내가 가진 좋은 시간, 금전, 정성 이걸 남한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풀어내는 게 바로 이제 이타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상대방을 존중할 수 되고 그리고 이해심 갖고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타성이. 또 그 지크 루빈이라는 사람도 관심, 친밀감, 애착이었는데 아까 위에 있는 세 개 다 나오거든요.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이게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애착이라는 거는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은 그 욕구예요. 그리고 친밀감은 그 사람하고만 가깝게 그 뭔가 비밀 같은 거 그런 거 둘만 공유하려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또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서로 인정해준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함께하는 시간이나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 사랑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성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거죠. 남녀가 관계를 할 때 끈끈해 주는 게 성인데요. 여기서 이제 성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 완전히 나중에 이게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뇌의 사랑을 어디서 하냐 이제 보면은 마음에서 한다고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뇌에서 일어나요.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충동을 유발하는 것도 뇌고 또 이게 남녀 간의 어떤 이 섹슈얼리티도 많이 틀립니다. 남자들은 사정하면서 유일하게 쾌감을 느끼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같이 옆에 있는 거, 내 손을 만져주는 거, 나를 안아주는 거, 애무할 때, 성관계 할 때 이거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이게 여성들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틀린 거고. 이 남자들이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먼저 대시를 하는 이유는 그 남성 호르몬 자체가 여성보다 20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헬렌 피셔라는 사람도 이제 사랑이 없는 세상은 죽음과 같다고 해서 이 3가지 단계, 욕정, 끌림, 애정의 단계로 나눠주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각 단계별로 나타납니다. 이거 아쉽게도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딱 상대방이 이제 마음에 들게 하는 거는 딱 2초면은 이렇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페니레티늄이라고 분비되는데, 이 페니레티늄이 딱 분비가 되면은 이 사람은 저거 내 눈에 씌었어. 이렇게. 또 이제 이게 사랑이 서로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호기심이었던 것들이 많이 가야 15개월에서 30개월밖에 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근데 그 중간에 서로 애정 관계에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높거나 서로 관심도가 많거나 끈끈한 게 뭐가 있다 그러면 이게 평생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한 거 있지만, 그래서 나중으로 이제 가는 사랑의 마지막 갔을 때 노부 모드 같은 경우는 이해와 헌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갖고 끝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천생연분의 연이 있어요. 있는데 2000상 중에 한 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1999쌍이 서로 찾아다니려고 그 우왕좌왕을 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남자로고 여자로고 다 틀리죠. 남자 여자가 어떻게 틀리냐. 성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 완전히 남자와 여자 완전 틀립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이런 차이도 있죠. 서로 완전히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두뇌를 분석한 비교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섹스라고 하는 거, 남자들을 보면은 뇌에는 섹스가 거의 50% 이상이거든요. 여자로 이성을 보게 되면 무조건 이제 성적으로 먼저 접근하려고 덤벼드는 증시가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 후에 섹스 마이크론이 완전히 조그맣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남자하고 자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면에서 여자의 마음을 갖다 가장 마음에 들게 하는 거는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들. 근데 남자들은 허풍이나 뻥, 거짓말 하는 건 되게 많지만 약속 중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많이 틀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이외에도 남자들은 스포츠 좋아하고, 뭐, TV 좋아하고, 뭐, 많이 있지만,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자들은 거짓말 탐지선이 있어갖고, 초기에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고. 근데 남자들은 그거 잘 몰라요. 이런 남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옷이 한 벌만 있어도 일주일 충분히 입네 하는데, 여자들은 옷장이 가득 차도 입을 옷이 없다고 쓰는 게 여자들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남자들은 자기가 근육질이 아니더라도 거울만 보면 난 근육질이다 그러고, 여자들은 되게 날씬해도 난 뚱뚱해 하는 게 여자들의 특성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한 번 만나면, 누군가를 만나면요, 위에서 스캐닝을 쭉 합니다. 그래서 뭘 했고 뭐 했는지 다 기억을 해요. 남자들은 눈만 보고 잘 있냐, 잘 있어, 뭐 이거만 끝나면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빠가 좀 어떤 생일 선물 갖다가 뭐 선물 갖다 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애 유치원 가나 자나 다 해갖고 그 선물 그 날짜에 좋은 걸 딱 제대로 맞는 걸 선물해줘요. 근데 남자들은요, 부인이 목도리 갖고 싶은데, 뭐 TV에 목도리 이쁘다, 밥 먹었을 때 목도리 이쁘다, 잡지책에도 목도리 이쁘다 해도 나중에는 선물해주는 건 다른 걸 선물해줘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다른데,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선물을 받고, 제대로 된 선물 받고 싶으면 나는 샤넬 넘버 몇 번 향수를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남자들은 싸우고 난 다음에 5분 뒤에 해야 되어서 좀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싸우면 20년 간대요. 그리고 남자가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풀어주면, 여자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풀리는데, 여자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사과를 해도 안 풀려요. 그래서 나중에 한 2, 3일 뒤에 가서 그때 미안했어 그러면 풀린대요. 그게 남자 차이고. 시선 차이고, 이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가 선 벌리는 남자야 그랬더니만은 너무 못생겼어, 이 남자 100억대 자산가, 그러니까 다시 보니 잘생겼네 하는 게 여자들의 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못생긴 여자를 갖다가 해도 부자야 그래도 뭐 못생긴 부자구나 해서 못생긴 게 팩트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남자들은 그 외제차를 가져도 종류가 되게 중요하죠. 뭐 볼보에 뭐 N클래스니 C클래스니 S클래스 중요한데, 여자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아니면 다 외제차예요. 그런 차이점도 약간 있고요. 여자 질문 있을 때, 미팅 나갔을 때, 차 있어 맨날 싸우겠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다 이쁘냐라고 통일돼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화장실 가서 입 닦고 용변 보고 샤워하는데 한 30분 걸리는, 남자들은 입 닦으면서 머리 감으면서 10까지 해요. 그래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어떤 그런 간단성을 갖고 있습니다. 놀이문화도 다 다양해요. 엄마들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같이 함께 하지만, 남편들은 좋으면 다 이 놀이문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신뢰와 인정,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이 목표지향적인 되게 강하고요. 여자들은 관심과 공감을 받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듯 남자 여자의 행태,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정도가 다른 게 그림으로서 대충 봤는데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세를 갖다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보시다시피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은 딸내미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놀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일단 바깥에 나간 것만 그런 목표를 잡고 가는 어떤 그러니까 뒤를 못 보는 그런 걸 갖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찬사를 많이 받고 싶어요. 인정도 받고 싶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내가 그 애를 챙겨주고 어떤 옷을 입히고 어떤 걸 갖다가 사주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유능함을 갖다가 믿고 해서 직장에 딱 좋은 어떤 패턴을 갖게 되고요. 여자들은 친밀감, 관심, 이런 거죠. 그래서 보육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서로 다른 어떤 분야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성심리의 이해를 갖다 가는데, 이 성자라는 거는요, 성자인데,
마음과 몸이 하나로 합쳤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보면은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고 하죠. 이게 남자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감정이 앞선다는 거죠. 대부분 아주 미인들이 아주 미남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키가 작고 뭐 대머리에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녀의 성적인 차이도 있는데요. 여성이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게 여자들이 보통 한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근데 남자들은요, 딱 보고 나서 바로 즉시부터 해갖고 1시간 안에 성적 충동을 느끼니까 남자들은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먼저 잠자리부터 하려고 덤벼드는 거고, 여자들은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변을 다 훑어보고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 나의 미래, 뭐 쓸데없는 생각까지 다 해가면서 죽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까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여자들은 이제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중년의 성을 보면은요, 한국 여성들의 불행에도 73%, 4명 중에 3명 정도가 성기능 장애가 있대요. 한국 여성들이. 이게 여성들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왜 성기능 장애냐면 성기능 장애가 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이 잘 몰라서 배우질 못하고 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파트너가 이 성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경우. 말 그대로 이상한 체위 요구하거나 또 저는 그 보편적인 것 갖다가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런 성기능 장애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섹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섹스는 신인에 대한 가장 최상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또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피부는 고독하다고 얘기를 해요. 고독한 건 뭐냐면 누가 나를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스킨십이 위안도 많이 될 뿐더러 치유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생명 연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체온 상승 효과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이 스킨십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잦은 질병들이 별로 없대요. 제가 이제 여성의학하고 이제 산부인과를 하는데, 맨날 질병 걸려서 오거나 맨날 아파서 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 터치 관계심이 별로 없어요. 그에 반해서 이 사람 되게 약골 같은데 되게 건강해 보이면 이 사람은 꼭 부부관계가 되게 좋더라고. 아니면 부부관계가 좋든가 친구관계가 너무 좋거나 이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친밀감이 없는 부부가 성관계를 안 한다면 단절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나 자신감이나 없어지고 존재가치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키스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포옹, 허깅하는 거 있죠, 허깅. 아내가 요리할 때 뒤에서 남편이 가갖고 안아주면서 여보 수고하네 하면 여자는 만족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어떤 그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큰 외제차를 사준 것도 아니고 집을 사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순간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행복에 이런 게 있어요. 행복에는 큰 행복, 그러니까 큰 외제차나 이걸 주는 것보다 조그만 걸 갖다가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게 더 그 사람한테 행복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의 좋은 일을 하자. 부부관계나 아니면 좋은 사람이면. 그리고 보면 섹스를 평생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증강되고, 성관계를 주 3회씩 격렬하게 하면요 7,500kcal나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요. 살도 빠지고, 그리고 심장병도 좋아지고,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밀감도 좋아지고, 페인도 없어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도 많이 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이제 성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자존감이 상당히 높고, 그 자존감 계속 좋은 수상 관계해갖고 그 사람한테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A일품도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될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타적으로 봐서 그 사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래야지만은 사랑을 갖다가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거는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남자는 처음에는 뜨겁지만 여자들은 나중에는 뜨뜻미지근해지거든요. 여자들은 처음에 있지만 나중에는 되게 좋아지고,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 접점을 찾아서 서로 밀당을 잘해야지만 남녀 관계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복은 성과 건강에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아기 발 속에서 같이 행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선물이라는 얘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행복하려면 전화번호부터 지워라 이렇게 나오는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보고, 뒷담화 많이 하죠. 나쁜 사람 뒷담화 깔 때는 되게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좋은 사람 뒷담화 할 때는 되게 기분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여줘야 되고,
강도보다는 빈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게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려면은 결국 전화번호부터 지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의사회 6차 온라인 학술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